모임이 끝나면 이상하게 피곤하다. 분명히 좋은 시간이었다. 오랜만에 만났고 밥도 맛있었고 이야기도 잘 통했다. 헤어질 때는 다들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다음에 또 보자고 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게 발걸음이 무겁다. 지하철에 앉으면 멍해진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는 순간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온다. 왜 그런 걸까? 분명히 혼자가 아니었다.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대화를 나눴고 웃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친 걸까? 마치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어깨가 뻐근하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다. 마음이 피곤하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라. 혼자가 낫다. 이 문장 앞에서 두 개의 마음이 동시에 움직인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는 말 같다. 그래서 그렇게 피곤했던 거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움찔한다. 그래도 혼자는 싫다. 사람 없이 어떻게 사나. 외로움은 견디기 어렵다. 두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멈춘다. 어느 쪽이 진짜 내 마음인지 알 수 없다. 어쩌면 둘 다 진짜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무도 완전히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품 안에 있었고 자라면서 친구를 사귀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다. 그 관계들이 삶을 이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관계가 많아질수록 편안해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지치는 순간들이 있다. 사람이 많을수록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때가 있다. 모임에서 돌아오면 충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방전된 느낌이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혼자 있을 때는 외롭다. 그래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다. 어쩌면 혼자일 때보다 더 이 이상한 역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한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들어간 곳에서 더 큰 외로움을 만난다. 도망친 곳에 도망쳐야 할 것이 있다. 이건 우리의 잘못일까? 관계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애초에 기대가 틀렸던 걸까? 그 모임을 다시 떠올려 본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오랜만이니까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잘 지냈냐고. 요즘 뭐 하냐고? 대답은 대부분 비슷했다. 그냥 그렇다고, 나쁘다고, 별일 없다고. 그러다 누군가 화제를 꺼냈고 대화가 흘러갔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했을까? 맞장구를 쳤다. 고개를 끄덕였다. 적당한 타이밍에 웃었다. 상대방 말에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가끔 매 이야기도 했지만 너무 길지 않게 조절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어색한 침묵이 생기면 뭐라도 말을 꺼냈다. 그러고 보니 나는 계속 무언가를 조절하고 있었다. 내 표정을 조절했다. 말의 톤을 조절했다. 이야기의 길이를 조절했다. 반응의 강도를 조절했다. 조절하고 맞추고 살피고 다시 조절했다. 쉬지 않고 쉴 수 없었다. 그게 피로의 정치였다.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다. 사람에게 맞추고 있었다. 함께한 게 아니었다. 분위기에 끼어든 것이었다. 관계가 아니라 연기였는지도 모른다. 무대 위에서 배우가 대본대로 움직이듯 나도 어울리는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배우는 지친다. 무대 위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으니까, 관객이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했으니까 달체를 받아도 공허한 이유가 거기 있다. 박수는 역할에게 보내는 것이지 진짜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시선을 바꿔본다. 나만 그런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들도 편안했을까? 아니면 그들도 나처럼 무언가를 조절하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모두가 조심하고 있었던 것 같다. 누구도 너무 무거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누구도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았다. 누구도 분위기를 깨는 말은 하지 않았다. 모두가 적당히, 무난하게, 안전하게 대화했다. 상처주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진짜 대화는 없었는지도 모른다. 서로의 역할만 있었다. 적당히 밝은 사람, 적당히 재미있는 사람, 적당히 공감 잘하는 사람. 각자 맡은 배역을 수행하고 수고했다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무대가 끝났으니까 관객도 배우도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니까 그 자리에 나는 없었다. 동시에 그 자리에 그들도 없었는지 모른다. 역할과 역할이 만났다. 가면과 가면이 마주 앉았다. 대화처럼 보였지만 대화가 아니었다. 연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돌아오면 허전하다. 만났는데
만나지 못한 느낌. 함께 했는데 함께 하지 못한 느낌. 채워져야 할 무언가가 여전히 비어있는 느낌.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어울린다는 건 뭘까? 우리는 어울리고 싶어 한다. 그 욕망은 자연스럽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존재감을 느낀다. 혼자라는 느낌은 불안하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은 안심이 든다. 그래서 어울리려고 한다. 그런데 어울리려고 애쓴다는 건 이미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진짜 편한 사람 앞에서는 애쓰지 않는다. 말을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 표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 그런 관계에서는 피곤하지 않다. 오히려 에너지가 채워진다. 반면 애써야 하는 관계가 있다.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해야 한다. 상대의 반응을 살펴야 한다.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신경 써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있다.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그런 자리에서는 1시간이 3시간처럼 느껴진다. 애씀이 관계를 지치게 한다. 어울림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어울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 그것이 문제다.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러움을 연기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편안한 척해야 하고 즐거운 척해야 하고 관심 있는 척해야 한다. 그 척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다시 쇼펜하우어의 말로 돌아간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라. 혼자가 낫다. 이제 이 문장이 조금 다르게 들린다. 처음에는 냉정한 말처럼 느껴졌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 같았다. 세상에 등을 돌리라는 말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읽힌다. 그는 어울림을 부정한 게 아니다. 애씀을 지적한 것이다. 어울리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다. 진짜 맞는 관계라면 애쓸 필요가 없다. 진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라면 연기할 필요가 없다. 진짜 함께할 수 있는 자리라면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 애써야 한다는 건 그 자리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다. 혹은 그 자리에서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혼자가 낫다는 고독을 찬양한 것이 아니다. 거짓된 연결보다는 솔직한 고독이 낫다는 뜻이다. 함께 있으면서 외로운 것보다는 혼자 있으면서 온전한 것이 낫다는 뜻이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다. 여기서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이 애써왔을까? 어울리기 위해, 끼기 위해, 배제되지 않기 위해.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었다. 동의하지 않을 때도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고 싶을 때도 입을 다물었다. 침묵하고 싶을 때도 입을 열었다. 내 모습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연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게 현실이라고, 그게 성숙함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다.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려면 조율이 필요하다. 양보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하다. 모든 관계에서 완전히 나 자신일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하고 어쩌면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런데 문제는 정도다. 조율과 상실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 맞추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다르다. 관계를 위해 나를 조금 양보하는 것과 관계 안에서 나 자체가 희미해지는 것은 다른 일이다. 나는 어느 쪽이었을까? 조율하고 있었을까? 사라지고 있었을까? 기억 하나가 떠오른다. 언젠가 어떤 모임에서 웃고 떠들다가 문득 거울을 본 적이 있다.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웃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웃음이 낯설었다. 내 얼굴인데 내 웃음 같지 않았다. 순간 멈칫했다.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웃음은 진짜일까? 이 즐거움은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다들 웃으니까 나도 따라 웃고 있는 걸까? 잠깐 혼란스러웠다. 진짜 내 감정이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느꼈다. 나는 지금 나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는 거기 없다. 내 겉모습만 거기 있고 진짜 나는 어딘가로 숨어버렸다.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작 나 자신은 챙기지 못했다. 그런 순간이 한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수없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모임마다, 관계마다, 상황마다 나는 계속 역할을 바꿔가며 연기했고 그러는 동안 진짜 나는
점점 희미해졌다. 무대 위의 배우가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듯 나도 점점 나를 잊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피곤했던 거다. 어울리려고 애쓰는 건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소모하는 일이다. 관계의 비용은 시간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지불된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끝나고 나면 텅 빈 느낌이 든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정확히 말하면 나를 조금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애쓰는 걸까? 왜 그만두지 못할까? 피곤한 줄 알면서, 공허해지는 줄 알면서 왜 또 그 자리에 가는 걸까? 왜 또 웃고, 또 맞추고, 또 역할을 수행하는 걸까? 두려움 때문이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다. 배제될까봐 두렵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까봐 두렵다. 다들 모이는데 나만 없으면 어떡하나? 카톡. 그룹방에서 나만 빠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다. 피곤해도 가게 만든다. 싫어도 웃게 만든 두려움의 뿌리는 깊다. 혼자라는 건 무섭다. 혼자 밥 먹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까봐 무섭다. 혼자 영화 보는 게 쓸쓸해 보일까봐 무섭다. 주말에 아무 약속도 없으면 불안하다. SNS에 올릴 사진이 없으면 초라해 보일 것 같다. 혼자인 것 자체보다 혼자인 것처럼 보이는 게 더 두렵다. 그래서 관계를 만든다. 유지한다. 애쓴다. 진짜 원해서가 아니라 혼자가 될까봐. 좋아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단단하지 않다. 겉으로는 연결된 것 같지만 속은 비어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서로를 모른다. 함께 있지만 외롭다. 왜냐하면 진짜 나로 함께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결국 각자의 두려움을 안고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다. 잠깐 시선을 멀리 둔다. 인간은 원래 그랬다. 오랜 옛날.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무리에서 벗어나면 위험했다.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 있었고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웠고 추위를 이기기 힘들었다. 그래서 무리에 속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배제되는 것은 곧 죽음이었다. 그 오래된 기억이 지금도 작동한다. 지금은 혼자 있어도 죽지 않는다. 무리에서 떨어져도 맹수가 덮치지 않는다. 혼자서도 먹고 자고 살아갈 수 있다. 기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혼자여도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다. 혼자가 되면 불안하다. 무리에서 벗어나면 초조하다. 이 감정은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머리로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알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섭다고 말한다. 수만 년 전의 두려움이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 그래서 어울리려고 애쓴다. 본능이 그렇게 시킨다. 무리에 속하라고, 외제되지 말라고, 혼자 남지 말라고. 이 목소리는 강력하다. 무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피곤해도 가고 힘들어도 웃고 지쳐도 맞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애씀이 오히려 고립을 만든다. 진짜 나를 숨기고 역할만 보여주면 상대방은 역할과 연결될 뿐이다. 진짜 나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관계는 늘어나지만 연결은 깊어지지 않는다. 아는 사람은 많지만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모임은 잦지만 진짜 대화는 드물다. 애써서 들어간 관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혼자다. 다시 그 말이 떠오른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라. 혼자가 낫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왜 외로운지, 왜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지, 왜 관계 속에서 지치는지를 이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말을 남겼다. 그는 관계를 부정한 게 아니다. 거짓된 연결에 허망함을 지적한 것이다. 애써서 만든 관계, 두려움에서 시작된 관계, 역할극으로 유지되는 관계. 그런 관계들이 결국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혼자가 좋다고 한 게 아니다. 애쓰면서 함께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한 것이다. 이건 비관이 아니라 명료함이다.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연결될 필요가 있냐는 물음이다. 가면을 쓰면서까지 함께할 이유가 있냐는 물음이다. 진짜 나로 있을 수 없는 관계라면 그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물음이다. 여기서 멈추고 자신에게 묻게 된다. 나는 어떤 관계 안에 있을까? 진짜 나로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있을까?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을까?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있을까?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다행이다. 그런 관계는 귀하다.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하다. 그런 관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운이 좋은 것이다. 없다면 어떨까? 슬프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없다는 건 아직 못 만났다는 뜻이지 영영 만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관계를 만들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애쓰는 것을 멈추는 일이다. 역할에서 내려오는 일이다. 가면을 벗는 일이다. 진짜 나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야 진짜 나와 연결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역할을 좋아하는 사람 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물론 두렵다. 진짜 나를 보여줬다가 거부당하면 어떡하나. 있는 그대로의 내가 매력 없으면 어떡하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은 진짜다. 무시하기 어렵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역할을 연기하면서 얻은 관계도 결국 허약하다. 그 관계는 역할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린다. 내가 힘들어서 밝게 웃지 못하면, 내가 맞춰줄 여유가 없으면 그 관계는 위태로워진다. 역할 위에 세워진 관계는 역할이 사라지면 무너진다. 진짜 나를 보여주고 거부당하면 아프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아픔을 피하려고 가면을 쓰면 평생 가면 뒤에 숨어 있어야 한다. 평생 역할을 연기해야 한다. 평생 애써야 한다. 그게 더 아픈 일 아닐까. 함께 있었는데 더 외로웠던 그 순간, 지금도 떠오르는가? 그 순간을 떠올릴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왜 외로웠는지, 무엇을 애쓰고 있었는지, 진짜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 질문들을 안고 조금 더 들어가 본다. 돌아보면 늘 비슷한 선택을 해왔다. 어색한 자리도 거절하지 못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도 갔다. 마음에 없는 말도 했다. 동의하지 않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가 원하는 표정을 지었다.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었다. 한두 번이 아니다. 셀 수 없이 반복되었다.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다. 아마 10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다. 상황은 달랐지만 내 태도는 같았다. 맞추고, 낮추고, 양보하고, 참았다. 그게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려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맞추고, 조금 참으면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했다. 그게 어른스러운 것이고, 성숙한 것이고, 사회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정말 관계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본다. 만약 거절했으면 어떻게 되실까? 가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불안해진다. 상대가 실망할 것 같다.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다. 관계가 멀어질 것 같다. 다음부터 안 불러줄 것 같다. 나만 빠지면 뒷얘기가 나올 것 같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했다. 솔직하지 못했다. 내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 외심 맞췄다. 대신 대신 동의하는 척했다. 관계를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두려웠던 것이다. 거절했을 때 벌어질 일들이 두려웠다. 상대의 실망, 분위기의 어색함, 관계의 균열, 그것들이 두려워져 입을 다물었다. 마음과 다른 말을 했다.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관계를 지키려던 게 아니라 두려움을 피하려던 것이었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단순히 거절당하는 게 무서운 걸까?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사람은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거절은 아프다. 하지만 거절 속에는 아직 관계가 있다. 상대가 나를 인식하고 있다. 나의 요청을 듣고 판단하고 거절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무시는 다르다. 무시당하면 나는 없는 사람이 된다. 거기 있어도 안 보이는 사람, 말해도 안 들리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건 거절보다 더 아프다. 거절은 상처지만 무시는 소멸이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이것이다. 관계에서 밀려나는 것, 무리해서 사라지는 것,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것, 모인 사진에 내가 없는 것, 그룹 채팅에서 내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 그래서 맞춘다. 거절하면 밀려날 것 같으니까 다른 의견을 내면
튀어 보일 것 같으니까. 분위기를 깨면 불편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불편한 사람은 점점 안 부르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혼자 남게 되니까. 그 두려움이 태도를 만들었다. 시선을 돌려본다. 나만 그런 걸까? 주변을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 회의 시간에 다른 의견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찬성하면 혼자 반대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 약속이 불편해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부탁을 받으면 힘들어도 들어주는 사람. 그들도 관계를 위해 그러는 걸까? 아니면 그들도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걸까? 아마 다들 비슷할 것이다. 겉으로는 관계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배제가 두렵다. 밀려나는 게 두렵다. 혼자 남는 게 두렵다. 그 두려움이 모두를 비슷하게 만든다. 맞추고 낮추고 참게 만든다. 흥미로운 역설이 생긴다. 모두가 배제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모두가 맞추려고 한다. 그런데 모두가 맞추면 거기에 진짜 사람은 없다. 역할만 있다. 가면만 있다. 두려움을 숨기려는 몸짓만 있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관계는 두려움으로 유지된다. 그 안에서 누구도 편안하지 않다. 누구도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니다. 모두가 맞추느라 바쁘고 모두가 눈치 보느라 바쁘다. 함께 있지만 함께 하지 못한다. 연결된 것 같지만 각자 고립되어 있다. 다시 나로 돌아온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했을까? 관계라고 생각했다.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솔직히 돌아보면 지키려던 건 관계 자체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관계 안에 있다는 느낌. 내가 배제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 관계가 아니라 소속감이었다.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느낌이 필요했다. 그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맞췄다. 그 느낌을 잃지 않기 위해 참았다. 관계의 내용보다 관계의 존재가 중요했다. 그래서 관계의 질은 신경 쓰지 못했다. 깊은 대화가 있는지, 진짜 마음을 나누는지, 서로를 이해하는지, 그런 건 나중 문제였다. 일단 연결되어 있는 것이 먼저였다. 일단 혼자가 아닌 것이 먼저였다. 내용은 비어 있어도 형식이라도 있으면 안심이 됐다. 이게 반복된 태도의 구조다. 두려움 맞춤, 소속감 확인, 잠깐의 안도, 다시 두려움. 이 순환이 계속됐다.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곧 다시 불안해졌다. 이번에는 괜찮았지만 다음에는 어떨까? 이 관계는 유지되지만 저 관계는 어떨까?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맞추고 끊임없이 애썼다. 지치는 건 당연했다. 여기서 하나의 패턴이 보인다. 맞추면 낮출수록 더 불안해졌다.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이다. 맞추면 안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맞출수록 더 신경 쓰였다. 더 눈치 봤다. 더 조심했다. 왜 그랬을까? 맞추면 기준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맞춰줬으니 앞으로도 이 정도는 맞춰야 한다. 한번 웃어줬으니 다음에도 웃어줘야 한다. 한번 들어줬으니 다음에도 들어줘야 한다. 기대가 만들어진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실망하겠지. 이상하게 여기겠지. 왜 갑자기 달라졌지? 생각하겠지. 그러면 관계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그게 두렵다. 그래서 계속 맞춘다. 기대에 부응하려고 계속 애쓴다. 맞춤이 맞춤을 부른다. 처음에는 조금만 맞추면 됐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맞춰야 한다. 상대의 기대가 올라가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맞춤은 특별한 배려였지만 반복되면 기본값이 된다. 점점 더 많은 것을 내어줘야 한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숨겨야 한다. 처음에는 불편한 표정만 숨기면 됐는데 나중에는 불편한 감정도 숨겨야 하고 마지막에는 다른 생각도 숨겨야 한다. 결국에는 나 자신 전체를 숨기게 된다. 이게 관계 유지의 비용이다. 관계는 공짜가 아니다. 유지하려면 비용이 든다. 그런데 두려움에서 시작된 관계는 비용이 점점 늘어난다. 처음에는 감당할 만했던 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힌다. 더 이상 맞출 여력이 없다. 더 이상 숨길 공간이 없다. 그때 관계가 무너지거나 내가 무너진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먼저 무너진다. 시선을 다시 전환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 비용을 감수할까? 혼자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지쳐도 나 자신을 잃어도 적어도 혼자는 아니니까. 관계 안에 있으니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위안이 된다. 그게 버티는 이유가 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혼자가 아닌 걸까? 맞추고, 숨기고, 연기하면서 유지되는 관계 안에서 나는 정말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의 역할이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는 걸까? 구분이 필요하다. 나와 나의 역할은 다르다. 내가 함께하는 것과 내 역할이 함께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역할이 함께하면 나는 여전히 혼자다. 역할이 인정받으면 나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한다. 역할이 사랑받으면 나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다. 혼자가 되지 않으려고 맞췄는데 결국 혼자였던 거다. 관계 안에 있었지만 관계 안에 나는 없었다. 형태만 있었지 내용은 없었다. 연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끊어져 있었다. 가장 슬픈 형태의 고립. 함께 있으면서 혼자인 것.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것이다. 누구도 처음부터 역할만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관계를 맺었다. 좋으면 좋다고 했고 싫으면 싫다고 했다. 화나면 화내고 울고 싶으면 울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 솔직했다가 상처받은 경험,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다가 거부당한 경험, 다른 의견을 말했다가 분위기가 싸해진 경험, 내 모습 그대로 있었다가 넌 왜 그러냐고 핀잔 들은 경험, 그런 경험들이 쌓였다. 1번, 2번, 3번. 반복되면 학습된다. 아, 있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맞춰야 하는구나. 숨겨야 하는구나. 명시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몸으로 익혔다. 살아남기 위해 익혔다. 관계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맞춰야 했다. 받아들여지려면 기대에 부응해야 했다.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어야 했다. 그래서 진짜 모습은 숨기고 기대에 맞는 모습을 만들어냈다. 그게 역할이 됐다. 그 역할이 점점 굳어졌다. 어느 순간 역할이 나보다 익숙해졌다.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 진짜로 싫어하는 게 뭔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너무 오래 숨겨왔더니 희미해졌다. 역할 뒤에 묻혀버렸다. 이게 자기 소멸의 과정이다.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다. 조금씩,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게 사라진다. 맞출 때마다 조금씩, 숨길 때마다 조금씩, 참을 때마다 조금씩.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내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다. 어울림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나누는 위안이 있다.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관계 안에 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어울리려는 노력이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면 좋다. 억지로 어울리려고 애쓰면 맞는 사람과는 애쓰지 않아도 어울린다. 안 맞는 사람과는 아무리 애써도 어색하다. 애씀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다.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관계 유지의 긴장이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면 힘들지 않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긴장해야 하면 지친다. 긴장 속에서 유지되는 관계는 긴장이 풀리면 무너진다.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언제나 신경 써야 한다. 그 피로가 쌓인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건 이것이다. 어울림이 아니라 애씀, 관계가 아니라 긴장. 그가 혼자가 낫다고 한 건 이런 애씀과 긴장으로 가득한 관계보다는 차라리 혼자가 낫다는 뜻이었다. 진짜 연결이 아닌 가짜 연결보다는 솔직한 고독이 낫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알면서도 왜 계속 반복할까? 두려움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이성으로는 안다.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지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두려움이 이성을 이긴다. 혼자 남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힘을 잃는다. 그래서 피하게 된다. 변화를 피한다. 솔직해지는 걸 피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걸 피한다. 피하면 일단 안전하니까. 맞추면 일단 관계가 유지되니까.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으니. 하지만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오늘을 피하면 매일이 기다린다. 내일을 피하면 모레가 기다린다. 피함이 반복되고 맞춤이 반복되고 지침이 반복된다. 끝이 없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식했다고 바뀌지 않는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다. 습관은 여전히 강하다. 그래도 인식은 시작점이다.
내가 무엇을 반복해왔는지, 왜 반복해왔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걸 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다시 그 반복을 들여다본 거절하지 못한 순간들, 친하지 않은 사람의 부탁을 들어줬다.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갔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대신 네라고 했다. 왜였을까? 상대가 실망할까봐, 그 실망이 나를 향한 평가가 될까봐. 저 사람은 부탁도 안 들어주네. 저 사람은 인정머리가 없네. 그런 평가가 퍼질까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볼까봐. 거절 하나가 평판 전체를 바꿀 것 같았다. 비합리적이라는 걸 안다. 거절 한 번으로 관계가 끝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두려움은 합리적이지 않다. 최악의 시나리오만 그린다.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지? 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받아들인다. 일단 들어준다. 일단 간다. 일단 한다. 나중에 후회해도 일단 그 순간은 넘긴다. 그 순간의 안도가 나중에 피로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이게 반복되면 한계가 온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피곤하다. 아프다. 무기력하다. 그래도 무시한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유별나면 안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틴다. 마음도 신호를 보낸다. 우울하다. 공허하다.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무시한다. 그냥 요즘 힘든 거야. 곧 나아지겠지. 스스로를 속이며 버틴다. 그런데 잘 나아지지 않는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맞추고, 계속 숨기고, 계속 애쓰니까.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더 깊이 지친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 패턴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 사회성이라는 이름으로, 협조성이라는 이름으로, 팀워크라는 이름으로. 맞추는 사람이 칭찬받는다. 튀는 사람은 문제가 된다. 다른 의견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친구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 다투면 안 된다. 양보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것만 강조되면 문제가 생긴다. 맞추는 것만 배우고 거절하는 법은 못 배운다. 어울리는 것만 배우고 혼자 있는 법은 못 배운다. 가라면서 더 강화된다. 직장에서는 분위기 맞추는 게 중요하다. 가정에서는 갈등 피하는 게 중요하다. 모임에서는 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어디서나 맞춤이 요구된다. 맞추지 않으면 문제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맞추는 게 기본값이 된다. 생각하지 않아도 맞춘다. 자동으로 맞춘다. 내 의견이 뭔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상대에게 맞추고 있다. 습관이 됐다. 본능이 됐다. 나 자신보다 상대의 반응이 먼저 보인다. 이 구조 안에서 나는 점점 희미해진다. 맞추는데 익숙해지면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된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은 것 같다. 남들이 싫다고 하면 나도 싫은 것 같다. 내 기준이 없다. 남의 기준만 있다. 나는 남의 기준을 따라가는 존재가 된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간다. 맞추는 것과 배려하는 것은 다르다. 배려는 상대를 생각하면서도 나를 유지한다.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는다. 내 한계는 지킨다. 내 생각은 말한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나도 존중한다. 맞춤은 다르다. 맞춤은 나를 지우면서 상대에게 맞춘다. 내 생각이 있어도 안 말한다. 내 한계가 와도 안 그런 척한다.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불편해진다.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한다. 배려는 지속 가능하다. 내 에너지 안에서 하니까. 내가 고갈되지 않으니까. 오래 할 수 있다. 맞춤은 지속 불가능하다. 나를 소모하니까. 계속하면 고갈된다. 언젠가는 멈춰야 한다. 멈추면 관계가 흔들린다. 멈추지 않으면 내가 무너진다. 지금까지 해왔던 게 배려였을까? 맞춤이었을까?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맞춤이 더 많았을 것이다. 배려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맞춤이었다. 관계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를 지키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지우면서 했다. 그래서 지친 거다. 그렇다면 이 패턴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당장 끊기는 어렵다.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이니까. 두려움은 여전히 강하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인식하는 것이 시작이다. 내가 맞추고 있다는 걸 인식한다. 왜 맞추는지 인식한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인식한다. 인식하면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멈칫하게 된다. 아, 지금 내가 맞추려고 하는구나.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멈칫함이
공간을 만든다.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을 공간. 한번 생각할 공간.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선택할 공간. 그 공간이 생기면 다르게 할 가능성이 열린다. 물론 다르게 하면 두렵다. 거절했을 때 상대의 반응이 두렵다. 솔직했을 때 관계가 어떻게 될지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도 다르게 해볼 수 있다. 두려우면서도 거절해 볼 수 있다. 떨리면서도 솔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관계는 멀어질 것이다. 맞춰줘서 유지되던 관계는 맞추지 않으면 흔들린다. 그런 관계는 어차피 진짜 연결이 아니었다. 역할과 역할의 만남이었다. 없어지면 아쉽겠지만 처음부터 채워주지 못했던 관계다. 어떤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다. 솔직해지면 진짜 나를 보여주게 된다. 진짜 나를 보고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역할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관계는 맞추지 않아도 편하다. 애쓰지 않아도 유지된다. 다시 쇼펜하우어의 말로 돌아간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라. 혼자가 낫다. 이제 이 말이 더 깊이 들린다. 그는 관계를 부정한 게 아니었다. 말씀을, 긴장을, 맞춤을. 그로 인한 자기 소멸을 경고한 것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허무하다고. 차라리 혼자 있으면서 온전한 게 낫다고 말한 것이었다. 혼자가 좋아서가 아니다. 거짓된 함께함보다 진실된 혼자가 낫다는 것이다. 자기를 잃으면서 어울리느니 자기를 지키면서 홀로 있는 게 낫다는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따로 있다.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 어울릴 수 있는 관계.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맞추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 관계.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면 그게 가장 좋다. 그런 관계를 만들려면 먼저 맞추기를 멈춰야 한다. 역할을 내려놓아야 한다. 진짜 나로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나를 봐줄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패턴을 본다. 거절하지 못함, 맞춤, 긴장, 피로, 공허, 다시 맞춤. 이 순환 안에서 나는 조금씩 사라졌다. 관계를 지키려다 나를 잃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관계 안에서 혼자가 됐다. 이 패턴을 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보면 선택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다르게 해볼 것인지, 두려움을 따를 것인지, 두려움을 안고 다른 길을 가볼 것인지. 정답은 없다. 쉬운 선택도 없다. 다만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다. 진짜 그 사람이 좋아서였을까?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던 걸까? 이 질문 앞에서 멈춘다.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질문 자체가 어딘가로 데려갈 것이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배성적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소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같은 피로를 느낀다. 사교적인 사람도 같은 공허함을 안다. 성격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울리려고 애쓴 적이 있다. 누구나 맞추느라 지친 적이 있다. 환경 탓도 아니다. 가정 환경이 특별히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성장 과정에서 큰 상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이 패턴을 반복한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사랑받으며 자란 사람도 관계 안에서 자기를 잃어간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일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특정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패턴은 어디서 오는 걸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지치고, 비슷한 방식으로 공허해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외로워하는 걸까? 답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있다. 시선을 아주 먼 과거로 돌린다. 수만 년 전,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맹수가 돌아다니는 세상에서 혼자 있는 건 죽음이었다. 먹을 것을 구하려면 함께 사냥해야 했다. 추위를 이기려면 함께 모여야 했다. 아이를 키우려면 무리의 도움이 필요했다. 무리에 속하는 것은 생존의 조건이었다. 대제되면 죽었다. 무리에서 밀려나면 끝이었다. 혼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고,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어렵고, 병이 나면 간호받을 수 없다. 무리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그렇게 진화했다. 배제를 극도로 두려워하도록, 무리에서 멀어지면 불안해지도록, 혼자 남으면 공포를 느끼도록. 이 반응은 학습된 게 아니다. 타고난 것이다. 생존을 위해 뇌에 새겨진 것이다. 수만 년이 지났다. 지금은 혼자 있어도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 혼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 혼자서도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기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고,
생존의 조건이 달라졌다. 그런데 뇌는 변하지 않았다. 신화는 느리다. 수만 년 전의 공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 무리에서 밀려나면 죽는다는 오래된 믿음이 지금도 작동한다. 이성으로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지만 몸은 여전히 두려워한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한다. 이게 우리가 어울리려고 애쓰는 이유다. 본능이 그렇게 시킨다. 무리에 속해야 한다고. 배제되면 안 된다고. 혼자 남으면 큰일 난다고. 이 목소리는 의식하지 못해도 계속 울린다. 우리를 관계 속으로 밀어넣는다. 맞추게 만든다. 애쓰게 만든다. 현재로 돌아온다.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늦다. 읽은 표시는 떴는데 답이 없다.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다. 불안해진다. 뭔가 잘못했나? 기분 나쁘게 한 말이 있었나? 나를 피하는 건가? 별것 아닌 일인데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이성적으로는 상대가 바쁜 거라고, 그냥 못 본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모인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 그런데 나는 거기 없다. 서운해진다. 왜 안 불렀지? 나만 빼고 만났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일부러 안 부른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다. 외제당한 느낌, 밀려난 느낌. 그룹 채팅방에서 대화가 흘러가는데 내 말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조용히 화면을 닫는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재미없었나? 그냥 무시당한 건가? 사소한 일인데 괜히 위축된다. 다음에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괜히 말했다가 또 무시당하면 어쩌지? 이 모든 반응은 수만 년 전의 공포에서 온다. 답장이 없으면 관계에서 밀려나는 것 같고, 모임에서 빠지면 무리에서 배제되는 것 같고, 반응이 없으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다. 현대의 상황인데 원시의 공포가 작동한다. 이성과 감정이 따로 논다. 그래서 확인하게 된다. 계속 확인한다. 나는 아직 괜찮은지, 나는 아직 속해 있는지, 나는 아직 버림받지 않았는지. SNS를 확인한다. 내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인지, 누가 눌렀는지, 다른 사람 게시물에는 몇 개인지 비교한다. 내가 더 적으면 불안해진다. 메시지를 확인한다. 새 메시지가 왔는지,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아무도 연락 안 하면 불안해진다. 내가 먼저 해야 하나? 하면 구차해 보이지 않을까? 안 하면 잊혀지지 않을까? 일정을 확인한다. 주말에 약속이 있는지. 없으면 불안해진다. 혼자 보내야 하나? 그러면 외로울 것 같다. 아무 약속이나 만들어야 하나? 확인이 끝나지 않는다. 오늘 확인해도 내일 또 확인해야 한다. 어제 괜찮았어도 오늘은 모른다. 관계는 계속 변하고, 상황은 계속 바뀌고, 불안은 계속 찾아온다. 확인으로 얻는 안도는 잠깐이다. 곧 다시 불안해진다. 이 순환 안에 갇힌다. 확인, 잠깐의 안도, 다시 불안, 다시 확인. 에너지가 소모된다. 시간이 소모된다. 정작 중요한 것에 쓸 힘이 남지 않는다. 시선을 조금 더 넓힌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주변을 보면 다들 비슷하다. 누군가는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적으면 지운다. 누군가는 일십당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인다. 누군가는 단톡방에서 혼자 말하다가 민망해서 나간다. 누군가는 아무도 안 부르면 먼저 약속을 만든다. 다들 확인하고 있다.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 다들 배제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같은 공포를 안고 있다. 수만 년 전의 공포, 무리에서 밀려나면 죽는다는 공포. 지금은 밀려나도 죽지 않는데 마음은 그걸 모른다. 그래서 다들 애쓴다. 맞추고, 웃고, 눈치 보고, 확인한다.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러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신경 쓰고, 서로가 서로의 반응을 살피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려고 한다. 이상한 풍경이 만들어진다. 모두가 배제될까봐 두려워하면서 모두가 그 두려움을 숨기고 모두가 괜찮은 척한다. 진짜 마음을 꺼내놓는 사람이 없다. 다들 역할을 수행하고, 다들 가면을 쓰고, 다들 자기를 숨긴다. 연결된 것 같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함께 있는 것 같지만 함께 하지 않았다. 관계의 형태만 있고 내용은 없다. 사람은 많은데 진짜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해서 무리 안에 있으려고 할까? 앞에서 봤듯이 본능 때문이다. 수만 년 전에 공포 때문이다. 배제되면 죽는다는 오래된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질까? 알아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성으로 이해해도
감정은 바뀌지 않는다. 혼자 있어도 죽지 않아 라고 아무리 말해도 몸은 여전히 떨린다. 혼자 밥 먹으면 눈치가 보이고 혼자 영화 보면 쓸쓸하고 주말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이 있는 걸까?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당장 벗어나기는 어렵다. 수만 년 동안 새겨진 것을 몇 년 만에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가능하다.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이 두려움이 수만 년 전에서 온 것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린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는 있다. 아, 지금 내가 배제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건 오래된 본능이구나. 지금은 배제되어도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두려움과 거리가 생긴다.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다. 두려움을 따를 것인지 다르게 해볼 것인지.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들어간 자리에서 정작 나는 어디 있었나? 배제될까봐 두려워서 들어간 자리, 혼자 남을까봐 무서워서 들어간 자리.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했나? 맞추고, 웃고, 눈치 보고, 숨겼다. 내 생각은 말하지 않았다. 내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다. 내 모습은 숨겼다. 그 자리에 나는 없었다. 나의 역할만 있었다. 나의 가면만 있었다. 진짜 나는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사람들 앞에 내놓기 두려워서 혹시 거부당할까봐 숨겨놓았다. 무리 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혼자였다. 형태상으로는 함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었다. 연결된 척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더 깊은 외로움을 만났다.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이 여기 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애쓴 결과 결국 혼자가 된다. 쇼펜하우어의 말로 다시 돌아간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라. 혼자가 낫다. 이제 이 말이 처음과 다르게 들린다. 처음에는 차갑게 들렸다. 세상을 등지라는 말 같았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 같았다.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외로운 사람의 말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들린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싫어한 게 아니었다. 관계를 부정한 게 아니었다. 그는 어울림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라 애씀을 비판한 것이었다. 자기를 잃으면서까지 어울리려는 태도, 자기를 숨기면서까지 맞추려는 태도, 그것을 경고한 것이었다. 어울리려고 애쓰는 순간 이미 자기 자신을 잃기 시작한다. 애쓴다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억지로 한다는 뜻이다. 내 모습 그대로는 안 되고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나는 뒤로 밀린다. 역할이 앞에 나선다. 가면이 얼굴을 덮는다. 애쓸수록 나는 희미해진다. 맞출수록 나는 사라진다. 관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계 안에 나는 없다. 역할만 있고 가면만 있고 두려움만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혼자가 낫다는 고독을 찬양한 게 아니었다. 거짓된 함께함보다는 진실된 혼자가 낫다는 뜻이었다. 자기를 잃으면서 어울리느니 자기를 지키면서 홀로 있는 게 낫다는 뜻이었다. 혼자가 좋아서가 아니다. 혼자일 때 비로소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온전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상태, 숨기지 않아도 되는 상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 있는 그대로의 내가 그냥 있을 수 있는 상태. 혼자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면 된다.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침묵하고 싶으면 침묵하면 된다. 내 감정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다. 물론 외롭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연결을 원하고 함께함을 그리워한다. 혼자 있으면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가짜 연결로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역할과 역할이 만나는 관계로는, 가면과 가면이 마주 앉는 자리로는 진짜 연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형태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만나도 여전히 외롭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과 함께 있을 때의 외로움은 다르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은 단순하다.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명확하다. 무엇이 부족한지 안다. 함께 있을 때의 외로움은 복잡하다. 사람은 있는데 외롭다. 왜 외로운지 모르겠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이 혼란이 더 괴롭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혼자가 낫다고 한 것이다. 혼자 있는 외로움이 좋다는 게 아니다. 함께 있으면서 겪는 복잡한 외로움보다는 혼자 있으면서 겪는 단순한 외로움이 낫다는 것이다. 최소한 혼자일 때는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 시선을 다시 넓힌다. 진짜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다.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다. 연결되지 않았을 때 온다. 보이지 않을 때 온다. 이해받지 못할 때 온다.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으면 외롭지 않다. 자기 생각을 알고 자기 감정을 느끼고 자기 존재를 인식하면 그 자체로 연결이 있다. 외롭지 않다.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자기 자신과 단절되어 있으면 외롭다. 자기 생각을 숨기고 자기 감정을 누르고 자기 존재를 지우면 연결이 끊어진다. 사람은 많은데 외롭다. 진짜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단절될 때 찾아온다. 그래서 애쓰면 애쓸수록 외로워진다. 애쓰면 자기를 숨긴다. 자기를 숨기면 자기와 단절된다. 자기와 단절되면 외로워진다. 사람들 속에서, 관계 안에서 외로워진다. 역설이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더 외로워진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맞추고 애쓰는데 그럴수록 더 외로워진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서 자기를 만나면 외롭지 않다. 아무도 없지만 내가 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가 나를 본다. 아무도 이해하지 않지만 내가 나를 이해한다. 그 연결 안에서 외로움이 녹는다. 여기서 하나의 통찰에 도달한다.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다. 관계가 많은지 적은지, 사람을 자주 만나는지 가끔 만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지였다.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지, 진짜 나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관계가 아무리 많아도 외롭다. 그게 되면 관계가 적어도 채워진다. 쇼펜하우어가 비판한 건 관계 자체가 아니었다. 자기를 잃는 관계였다. 자기를 숨기는 관계였다. 자기를 지우면서 유지되는 관계였다. 그런 관계는 형태만 있고 내용이 없다. 연결처럼 보이지만 연결이 아니다. 함께함처럼 보이지만 함께함이 아니다. 그가 권한 건 고독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었다. 먼저 나 자신과 연결되어야 다른 사람과도 진짜로 연결될 수 있다.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보여줄 수 있다. 순서가 있다. 자기 자신이 먼저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모임이 끝나고 혼자 돌아오는 길에 피로함. 함께 있었는데 외로웠던 공허함. 애쓰고 맞추고 숨기느라 지쳐버린 마음.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이제 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성격 탓이 아니었다. 환경 탓도 아니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품고 있는 오래된 공포. 배제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만들어낸 패턴이었다. 그 패턴이 우리를 애쓰게 만들었다. 애씀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다. 지침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었다. 공허함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었다. 외로움이 다시 우리를 애쓰게 만들었다. 순환이다. 끝나지 않는 순환. 이 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 수만 년 동안 새겨진 것이니까. 하지만 순환 속에서 멈출 수는 있다.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내가 왜 애쓰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진다. 보면 끌려다니지 않는다. 보면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고 싶은 건가? 아니면 혼자이고 싶지 않은 건가?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함께 있고 싶은 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다. 그 사람이 좋아서, 그 관계가 의미 있어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긍정적인 끌림이다. 혼자이고 싶지 않은 건 고독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다는 욕구다. 혼자 남는 게 무서워서, 배제되는 게 싫어서 일단 누군가와 있으려는 마음이다. 부정적인 회피다. 끌림에서 시작된 관계와 회피에서 시작된 관계는 다르다. 끌림에서 시작된 관계는 에너지를 준다. 함께 있으면 채워진다. 애쓰지 않아도 편하다. 회피에서 시작된 관계는 에너지를 뺏는다. 함께 있어도 지친다. 애써야 유지된다. 지금 이 관계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지금 이 만남은 왜 하고 있는 걸까?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혼자 있기 싫어서일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면 무언가 보인다. 어떤 관계는 끌림이었고, 어떤 관계는 회피였다. 어떤 만남은 원해서였고, 어떤 만남은 두려워서였다.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 회피로 만들어진 관계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그 관계도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전부가 되면 문제다. 회피로 가득 찬 삶은 지친다. 애씀으로 가득 찬 관계는 공허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끌림에서 온 관계와 회피에서 온 관계의 균형. 함께함과 혼자임의 균형. 연결과 고독의 균형.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라. 혼자가 낫다. 이 말은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니었다. 애쓰면서 함께하느니 편안하게 혼자 있는 게 낫다는 말이었다. 자기를 잃으면서 연결되느니 자기를 지키면서 홀로 있는 게 낫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따로 있다. 애쓰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는 관계. 자기를 숨기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 관계. 그런 관계를 찾는 것. 그런 관계는 드물다.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온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먼저 필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는 것. 나를 알아야 나를 보여줄 수 있다. 나를 보여줘야 나와 연결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애쓰는 것을 멈추면 어떤 관계는 멀어질 것이다. 맞춰져서 유지되던 관계는 흔들릴 것이다. 역할을 좋아했던 사람은 떠날 것이다. 그건 아픈 일이다. 하지만 그 관계는 어차피 나를 채워주지 못했다. 애쓰는 것을 멈추면 어떤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다. 진짜 나를 보고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역할이 아니라 나를 본 사람이다. 그 관계는 애쓰지 않아도 유지된다. 그 관계 안에서 비로소 쉴 수 있다. 길게 걸어왔다. 명언 앞에서 멈췄고 감정의 충돌을 만났고 반복된 패턴을 보았고 인간 전체의 구조를 이해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의 잔상이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다. 함께 있으면서 나를 숨길 때 찾아온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 속에서, 대화 중에. 진짜 외로움은 조용히 스며든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마주쳐도 모르게.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던 그 순간, 웃고 있는데 웃음이 내 것 같지 않았던 그 순간, 함께였는데 혼자였던 그 순간, 그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피로가 됐다. 쇼펜하우어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경고했다. 애쓰지 말라고. 그 길 끝에는 자기 자신의 상실이 있다고. 차라리 혼자 있으면서 온전하라고. 냉정한 말이 아니었다. 따뜻한 경고였다. 자기를 잃지 말라는 말, 자기를 지키라는 말. 진짜 연결을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과 연결되라는 말. 지금 이 순간 함께 있고 싶은 건가? 아니면 혼자이고 싶지 않은 건가?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답은 상황마다 다를 것이다. 때로는 정말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람을 만날 것이고, 때로는 두려워서 사람을 찾을 것이다. 괜찮다. 둘 다 인간이니까, 둘 다 우리니까. 다만 알게 됐다. 애쓰면 애쓸수록 멀어진다는 것을. 숨기면 숨길수록 외로워진다는 것을.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들어간 곳에서 결국 혼자가 된다는 것을. 이 알미 무엇을 바꿀지는 모르겠다. 당장 발라주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비슷하게 살 것이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멈칫할 순간이 올 것이다. 애쓰려던 순간, 맞추려던 순간, 숨기려던 순간. 그때 이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지금 이건 끌림인가? 회피인가? 그 순간의 멈춤이 무언가를 바꿀지도 모른다. 아닐 수도 있다. 알 수 없다. 다만 알고 있었다는 것.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함께 있어도 외로웠던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